생사의 갈림길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21년 차 베테랑 구급대원 송파소방서의 신미애 소방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관련 학과나 아니면 간호사,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대원들이 이제 구급대원입니다. 아니, 그 이제 하루에 출동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가 보통 한 7건에서 10건 정도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한 뭐 15건까지도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주말에 15건 정도면은 진짜 녹초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 조끼 여러 가지가 뭐 다 좀 달려 있네요. 이게 예. 저희가 현장에 가다 보면 정말 급할 때 장비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수액을 잡으려고 하는데 고무줄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 더러워서. 그래서 이 고무줄을 걸고 계시는구나. 네, 이런 고무줄이나 급하게 쓸 때 필요한 반창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도 유지기 같은 거나 네, 주사기 같은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희가 차키예요. 구급 차키예요. 그래서 차키 맞죠? 네네. 정신질환자분들이 저희 구급차를 이제 탈취해서 가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장에서 네, 잠금 장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아, 그래서 차키도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배지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게 뭐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이시는 거는 위에 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지인데요. 그 하나 받았을 때는 은 배지를 주세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배지는 10개 살렸을 때. 예.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요거는 그림으로 보시지만 뇌가 사람 있네요. 머리다. 네네. 급성 뇌졸중 환자분은 네, 저희가 소생에 좀 도움을 드려서 네, 받을 수 있는 배지입니다. 구급대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95년도 전후로 해서 약간 산풍 사건이나 산풍백화점이 무너졌고 그때 네.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구조 응급 처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전국에 한 11개 정도 응급구조과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응급구조과에 처음에 제가 이제 1기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99년도에 서울소방이 구급대원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 시민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제 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생과사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네네. 이게 사실 뭐 지금이야 21년 차 정도 되지만 처음에는 좀 많이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나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약간 천직인지 처음부터 그렇게 이게 아, 그러셨어요? 네. 옛날에 여기가 저희 관내였거든요. 아, 그래요? 좀 보시니까 오랜만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출동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아, 지금 네. 네. 다른 것보다 그게 먼저 보이시는군요. 야, 이게 직업별로 또 이걸 보시고 느끼는 게 다르구나. 저는 뭐 그 생각했거든. 야, 이거 뭐 단풍이 들면은 야, 이거 촬영하면 진짜 이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시고 야, 여기는 출동하기가 힘들겠다. 아니 이게 이제 구급대원으로 이러면 생긴 이 직업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119 신고가 뭐 시간대별로 몇 시 몇 분에 출동합니다라는 게 딱 있으면 저희가 그 시간 피해서 밥을 먹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밥 먹다가도 이제 출동해야 가고, 되니까. 출동하고 조금 그렇지만 화장실 갔을 때도 출동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든지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밥도 굉장히 이렇게 빨리 먹고 중국집 가면 절대 면을 안 시킵니다. 저희. 왜요? 면이 불어요. 저희가 먹다가 또 출동 나기도 하고 하니까 또 갔다 와서 먹어야 되는데 아마 면 시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거지. 저희 오래된 베테랑들 그럼 거의 뭐 드십니까, 보통? 보통은 볶음밥 네 이런 거 많이 시켜요. 중국집에 시킬 때는 볶음밥. 네, 볶음밥 아니면 저희는 그냥 국밥. 밖에서 햄버거 이런 거 좀 많이 먹기도 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솔직히 너무 화가 났던 게 그 기사도 났었잖아요. 택시 기사가 구급차랑 네네네. 사고가 났는데 이거 해결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와 접촉 사고를 낸 택시. 내가 책임진다고 싶고요.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구급차로 이송되던 79살의 폐암 4기 환자. 길에서 11분가량을 허비했고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요즘은 거의 한 8, 90%는 저희 소방차만 보시면 아유, 비켜주시고 바로죠. 진짜 네. 그거는 진짜. 요즘은 그래서- 뭐 네네. 저도 이제 가끔 차 안에서 이제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매니저랑 같이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야, 이 길이 그냥 쫙 나요. 바로. 바로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좀 그 구급대원 여러분들이 또 진짜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 나가면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제발 현장에 갔을 때 열나지 마라. 그 요즘 병원에서는 37.5도를 딱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 열만 넘으시면 저희 구급차에서 대기를 시키세요.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병원을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도 어제도 그랬지만 12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병원 돌아다닌 데가 귀성한 적도 있었거든요. 보호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왜 아직 병원을 안 가냐 얘기하는데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먼 곳까지 이렇게 다 알아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참 이게 또 코로나가 그 사실 그거에 병원 너무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이 환자분인 때문에 다른 환자분들까지 맞아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21년간 그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좀 잊을 수 없는 일이 또 좀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아, 예, 제가 소방서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 2001년도에 그 홍제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저희 서였고 그때 제가 이제 비번 날 쉬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빨리 복귀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기억하는 게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눈이 오고 있었는데 가면서도 기분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사무실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제 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홍제동에 화재가 났는데 1층에 누군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 6분이 들어가셨는데 이제 메모리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6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제가 이제 뭐 과자도 사주세요 주인님 그러면서 뭐 커피 사주세요 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연결식 하면서 그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6명이 숨졌습니다. 깊게 잠든 일요일 새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2층 다가구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은 새벽 4시. 불길은 1층 슬라브 지붕을 태우고 순식간에 2층으로 번졌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를 뚫고 소방관들이 집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갑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들이 집 안에 있다는 집주인 선모 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있다 1차 검색을 하고 나오니까 없었어요. 요구자가. 그래 나왔는데 또 어머니가 울면서 요구자 자기 아들이 있다 좀 구해달라. 그래서 재차 진입을 시도를 했었어요 저희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전등 불빛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10여 분쯤. 치솟는 불길을 삼켜버리듯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더미에 소방관 9명이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서부소방서 소속 46살 박동규 소방장 등 6명은 매몰되거나 질식해 숨졌고 3명은 중태입니다. 소방관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홍제동 주택 화재는 집주인 아들 최모 씨가 홧김에 지른 불로 밝혀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바로 최 씨를 구하기 위해서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최 씨는 불이 번지기 전 이미 집을 빠져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고 어처구니없게도 불을 낸 사람은 바로 최 씨로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느님 부처님 다 찾았던 것 같아요. 제발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사고 당일날 사무실에서 그 구조됐다는 얘기 들을 때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 들을 때 그 느낌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단체 그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섯 소방관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자리. 모두가 눈물로 고인들의 영정을 맞았습니다.
그분들 말고도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그 몇 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정말 이제 같이 출동하고 저한테 구배돼서 많이 일했었던 분인데 그분 돌아가실 때는 솔직히 장례식장 안 갔거든요. 못 가겠다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또 그분이 어딘가에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네,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긴 하더라도 때로는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두렵진 않을까. 그 붕괴 현장에 저희가 내려갔을 때도 있거든요. 그 지하 4층으로 떨어진 심정지 환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 밑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그 사실만 자꾸 인내가 되지 내가 내려갈 때 위험할 거라는 걸 생각은 잘 안 들거든, 솔직히. 그래서 저희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구급대원들이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그 환자만 자꾸 보게 돼요. 솔직히 빨리 구조해야 되고 빨리 처치를 해서 그분의 예우에 좋게 하려고 노력을 더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약간 뒷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공통 질문 한번 우리 네. 조셉이 한번 또. 예.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제 손으로 심정지 된 환자분을 살렸을 때 그분들을 살렸을 때 그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는 구급 현장이 너무나 좋고 그 뜨거운 감정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 못 떠날 것 같거든요. 그 현장에서. 의술과 예술을 넘나드는 의사 겸 타투이스트 조명신 원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그 섭외를 받았을 때 유퀴즈 엄청 애청자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자기님이시네요. 이 얘기를 또 얹으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아니요 자기님은 아니고 그냥 애청자입니다. 예, 애청자. 아니 왜 아니 자기라고 그러니까 자기님이라고. 작가님이 여자분이신데 저보고 자기님이라고 해서 그건 저희 집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좀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애청자까지는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애청자고 그러시군요. 저는 그냥 겨청자? 겨청자? 옆에서 그냥 곁에서 보시는. 그 정도였었죠. 겨청자 괜찮은데요? 처음이에요. 아니 이게 타투이스트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999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되신 지는 88년이시고 네네. 타투이스트는 99년이시니까 겸업한 지가 한 22년? 22년. 예, 22년. 맞네요. 예. 아니 이게 의사와 타투이스트를 겸직하시면서 또 도움이 되는 게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성형수술로 상처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수술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상처 보면 흰 줄이 싹 나죠. 맞아요. 여기 그리고 있어요. 여기. 네, 있잖아요. 있어요. 있죠? 이거를 조금 알아볼 수 있을까 했더니 이왕에 이거 있는 거 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상담 받으시는. 왜 이왕이면 제가 여기 지금 원장님 집무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겉에 있는 상처보다도 사실은 마음에 있는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제빵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손에 백반증이 있었어요. 그러고 싶잖아요. 제가 오늘 빵 이거 새로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맛보시겠습니까? 맛보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손님들이 혹시 그 손을 보고 피부병 아니야? 하는 게 두려우셔서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해서 오늘 빵 반응이 어떤지 체크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피부 색깔과 같은 살색 문신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가 몇 번 해드리고 이제는 제가 홀에 나가서 손님들한테 이 빵 제가 오늘 만들었는데 맛 좀 보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서 좋다라고 하실 때 제가 아주 보람을 느꼈죠.
아니 이게 조금 그 타투를 많이 받으시는 직업군도 또 있습니까 혹시? 특히나 위험에 노출되시는 분들. 이를테면 뭐 군인 그리고 선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방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나를 조금 이렇게 보호받고 맞습니다. 네. 마치 부적처럼. 아니 그 소방관 그 분들한테 무료로 타투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그 계기가 된 건요. 미국 대륙 횡단 기차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난 여자분이 문신을 여기다 이렇게 쫙 네. 했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9.11 때 돌아가신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소방관들의 이름을 여기다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고 또 가족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을 지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우리의 히어로 아니냐고. 근데 히어로를 누가 기억하냐고. 우리가 기억해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한 게 언젠가 내가 기회가 닿는다면 한국에 있는 소방관 분들에게도 내 무언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 재작년 2019년서부터 이거를 하게 됐죠. 아니 그 소방관 분들은 주로 어떤 타투를 이렇게 해주시나요? 화상이나 상처를 많이 입으셔요. 소방관 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시니까. 그리고 상처나 뭐 이런 손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냥 상처 같은 데 가려드리고 그런 거. 얼마 전인데요. 이분은 사고 현장에서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전신의 30%를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영광의 상처다.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훈장이다. 이렇게들 이제 뭐 얘기를 하시지만 이분 입장에서 그냥 상처인 거예요. 상처니까 가리고 싶다. 사람들은 남의 상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 상처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아픔이 있거든요. 그 내면에는 진짜 많은 기억과 그 상황 꽤 오래전에 생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5년, 6년 전에. 근데 그분은 그게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화상을 다 가릴까도 생각했는데 화상을 좀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하얗잖아요. 네. 그래서 소방관의 옆모습이거든요, 이게. 소방관의 옆모습인데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면 그러네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이 화상이 사실은 햇살과도 같이 소방관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 너무 의미가 좋네요. 혹시 아니,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어떻게 되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미와 의미예요. 저는 성형수술을 지금까지 뭐 쌍꺼풀을 한 3만 건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억에 남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도 제가 쌍꺼풀을 해줬는데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놀라셨어요, 지금. 갑자기 놀라셔서. 갑자기 요즘 뭐 많이들 뭐 쌍꺼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다들 사모님의 눈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어머, 자연스럽다. 온통 지금 사모님의 눈을. 근데 타투는 제가 타투 시술해 준 분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다 기억나요. 이게 언제 이렇게 돌 때요? 어려서 이제 화상을 머리에 입다 보시니까 모발이 이제 안 났잖아요. 그래서 자리들은 오늘 다 가리게 돼요. Now that they're gonna lie, here were the words that I needed to say. When you hurt under the sea. 등산객을 지키는 북한산의 산신령이십니다. 서울 119 특수구조단 북한산 산악구조대 김진선 소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사실 이 북한산이 저기 보기도 그렇지만 상당히 산이 험준해요. 북한산 같은 경우는 암벽지대가 많고 바위면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서 많이 위험한 편입니다. 근데 저 아까부터 보이는 저 가방은 뭡니까? 제가 현장에서 쓰는 배낭인데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들고 가볼게요. 오! 자.
실제 현장에서 쓰는 배낭은 아니에요. 출동 나갈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비슷한. 아니 근데 야, 이거 우와, 장난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이거를 메고 산으로 형,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 야 이거를 메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 아니라서 더 들어가야 이게- 되는데. 야 이게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10kg 초반대 되는 것 같아요. 풀 장비로 들어가면 15kg까지 들어가고. 근데 이 15킬로짜리를 메고 거기로 올라가신다고요? 예, 다 똑같이. 전 대원이 같이. 무게가 자기 백에 한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디다 자기 백을 비교해. 예를 들면 내용물 좀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건 뭐 딱 봐도 아시다시피 이게 헬멧. 안전 헬멧. 예. 이것도 다 저희가 개인별로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사인도 있네요. 제가 했습니다. 아, 진짜 맞아. 아. 뭐 예, 하네스라고 하는데 예. 안전벨트라고 안전벨트. 하고요. 예. 예. 탐조등이라고 해서 예. 불빛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응급처치용 비상백. 네, 비상백. 이제 로프죠. 아, 이게 무게가 엄청나구나. 이게 이제 60m 길이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구비를 하고 다니는 거죠. 야, 이게 무게가. 와. 이걸 빼도 뭐 무게감이 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다가 아니죠. 장비가. 저희는 지금 저희 출동 차량에 있는 장비는 7개가 돼요, 배낭이. 근데 거기에 이제 산악용 들것을 조립할 수 있는 그 배낭 2개, 응급조치용 배낭, 헬기 배낭, 업기 벨트 배낭, 그다음에 구급 배낭 뭐 이렇게.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소방관님은 어떻게 좀 정상까지 한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요? 100군데를 목표로 하면 보통 사람들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죠. 근데 저희는 현장까지 가는데 40분. 와. 좀 약간 좀 진짜로 그 진짜 경사가 진 곳인데 네. 그걸 쉬면 안 돼요. 저희는 보는 눈도 있고 저희 무슨 산악구조대 진짜로 눈이 있구나. 산악구조대가 오케이. 출동 나가는데 쉬면 그럼 안 돼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산악구조대인데 올라가면서 아우, 야, 이거 올라가면 힘들냐, 이건 안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뛰는 건 아닙니다. 절대 뛰지 않고요. 뭔지 알겠어요. 이거 속보라고 하죠. 빠른 걸음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 지금 이게 하체가 산을 계속 오르내리시고 체력 단련을 예. 하시니까 와.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산을 몇 번 오르내리시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출동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매번 산을 갑니다. 가서서 뭘?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순찰도 가고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희는. 아니 그 산악구조대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소방 공무원이 된 지 16년 차고요. 그리고 산악구조대 근무는 이제 6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선 소방서 구조대에서 구조무도 하시고. 네, 했었고요. 예. 어떻게 16년 동안 뭐 이 부서 저 부서 있었지만 어디가 좀 제일 잘 맞으세요? 산악구조대가 제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몸이 최적의 상태예요. 지금이요? 그 전보다. 예. 아마 관리를 해서 그럴지 모르는데 안 힘든 부서가 어디 있겠냐면은 산악구조대가 정말 힘들다라고 저는 진짜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막 다치신 분들을 이제 모시고 내려와야 되고 왜냐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힘이 진짜 진짜, 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왜냐면 내리막에 막 그냥 내리막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비탈길에 비탈길에 막.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 몸도 거기에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 100kg 되시는 분들도 저희 간혹 2명이서 이제 들것으로 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 입술도 보니까 입술이 많이 터지셨어요. 왜 좀 많이 요즘 가을철이잖아요. 그래서 출동이 좀 많이 있고 또 야간에도 생각보다 출동이 많이 해서. 구조 출동. 어디야 위치가? 윤승호! 거동하기가 어렵다고요? 다른 데 다치신 데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저희가 또 연락하면 전화 받을 수 있게 다른 데 전화하지 마시고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언제가 좀 제일 바쁜 계절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제 봄, 가을이죠. 아무래도 산행하기 제일 좋은. 네, 산행이 너무 좋으니까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저희가 출동 나가면 대부분 다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한 사고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사진 찍을 때 계곡이나 풀숲에서 찍는 것보다는 정상에서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정상에서 이제 다 올라왔어요. 동호회 길에 가서 사진 찍어줄게. 그래서 유렉스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이렇게 하다가 추락했어요. 사진 찍어주다가. 좀 더 이쁘게 찍으려고 좀 뒤에 가서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을 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앵글이 안 들어오잖아요. 앵글이 안 들어오니까 뒤로 하시다가. 뒤로 하다가 근데 바로 여기 낭떠러지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냥. 그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신 수습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다쳤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가서 약간 안타깝지만 이제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저희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빨리 가죠. 그래도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가는데 그 평소 때보다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 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엎고엎질 나오고 막 이제 그럴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 힘이 없어서 막 네 발로 올라갈 때도 있죠. 저희는 포기 않고 그래 가죠. 무조건. 저희가 슈퍼맨이었으면 살릴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남들보다 빨리 가긴 했는데 이거보다 1분이든 25분이든 더 빨리 갔었으면 이 사람 살아날 수 있을까? 이제 산악 구조대라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구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9월 장마가 끝 무렵이었는데 네.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낙뢰 사고가 발생했어요. 낙뢰가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신고한 본인이 낙뢰 사고를 당하신 본인인데 통화가 가능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리 쪽에는 그 낙뢰가 지나간 흔적이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와.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번개가 그냥 뭐 뭔가 그런 거를 번개에 직접 맞지 않으시고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을 타고 그 번개가.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번개를 맞았으면 거의 그건 그렇죠. 이제 살 확률이 없고요. 없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흐르는 물에 가시다가. 근데 이제 그분도 다 다리로 이렇게 통해서 나갔어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면 여전히, 올라가면 네. 이제 다행이었어요. 이제.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헬기가 못 떠요. 그래서 헬기가 못 뜰 걸 가정하에 들 것도 가져가고 제가 업을 수 있는 장비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갔고 근데 현장 갔는데 50대 부부하고 20대 학생이 있었어요. 네. 3명 다 낙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3명 다요. 근데 그거를 미처 그 신고하신 분이 그것도 생각 못 하셨고 저희는 이제 당황했죠. 한 분만 구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왔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헬기 빨리 부르자. 어떻게 해서 처치해야 되니까 해서 헬기 불렀는데 헬기가 왔다가 이제 항공대원이 내려왔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제가 느끼기엔 우박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도 대원도 너무 춥고 저체온증도 있고 그 환자분도 그렇고 여기서 너무 시간 끌면 안 되겠다. 이 사람도 큰일 난다. 그리고 저쪽에서 계속 천둥이 치는 거예요. 이게 천둥이 저한테 계속 올까 봐. 그래서 불안하고 저도 무서웠어요 사실. 대원들과 같이 들 것으로 하고 제가 20대 학생을 제가 업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 세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을 메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갔죠. 3시간 동안. 3시간을요? 네. 왜냐면 비가 오고 미끄럽고. 거기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을 가는 게 3시간 코스예요. 야, 가시면서 계속 두 분이 대화를 하시면서 네. 뭐 학생이고 뭐 군대 얘기도 하고 운동 얘기도 하면서 힘들어요. 서로 힘드니까 얘기를 하면 시간을 약간 그를 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 잊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를 좀 하셨군요.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내려올 경우가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업고 내려오면서도 쉬는데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포기할까 봐, 퍼질까 봐. 그래서 엉거주춤 자세로 서 있어 쉬고 다시 이제 숨 고르고 또 이동하고 계속 상태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다 괜찮으면 이제 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낙뢰 사고가 좀
지금 큰 사고라서 이제 그 이후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혹시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물어보니까 이름을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그때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에 그 이름이 저희가 이제 써져 있어갖고 그 이름을 기억해서 말씀드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한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그 사람들 세 분을 다 구조했다는 걸. 이게 좀 일하시면서 좀 허탈했던 순간들도 좀 있으시다 그래요. 벌이 좀 사람들이 많이 쏘이잖아요. 쏘이죠. 신고를 받았을 때 이분이 호흡곤란이 왔대요. 벌이 쏘이셨는데 현장 가니까 이제 많이 누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는데 사태의 위험성을 인지했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도 같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치하기 또 수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방에서 처치할 수 있는 처치 다 해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헬기도 왔고 헬기 이송할 무렵에는 정신이 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2주인가 3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누군데 그 등산 시트 비싼 건데 없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일단 감사합니다가 우선 아닙니까? 등산 스틱을 물어보더라도 일단은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원래대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선이지 어떻게 등산 스틱을. 그래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뭐지? 하다가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이 있어서 보다가 거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드려서 우리가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알았다고 그냥 끊어버렸네요. 아니 본인 생명을 구했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얘기 없이 등산 스틱을 찾습니까? 산지 얼마 안 됐다고. 선생님! 선생님!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이렇게 진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실까요? 저희는 다 이해합니다. 다행인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는 그분 생명을 살렸으니까. 근데 진짜 너무하시다. 근데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열받아 지금. 그분이 만약에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본인인 줄 모르고 같이 욕하고 계실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근무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뭐 교대 근무라서 이제 오늘은 뭐 주간, 내일은 당번이라고 하는데 당번은 24시간 근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저 소방장님께서는 어떤 근무를 제일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 사무직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본심이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었는데, 예, 알겠어요. 이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깔끔하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네. 가끔 이렇게 그냥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반신만 나와가지고, 자, 보시죠. 네, 이거 보시죠. 참 부러울 때 있어요. 저는 사실 좀 약간 지구력이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산도 약간 지구력이 필요하잖아요. 있어야죠.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산에 흥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수봉님? 우선은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둘레길 위주로 한번 산책을 해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사귀는 이성 친구가 산을 좋아하면은 그러면 이제 통합니다 이제. 그리고 더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같이 땀 흘리다 보면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갑자기 소방장님 갑자기 스킨십은 무슨?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하고 산에서 만나셨어요? 제가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춤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무슨 춤 동호회? 스윙 댄스라고. 스윙 댄스. 댄스. 박진영 씨가 하는 그 동아리를 하시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같이 산을 계속 가셨어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다. 소방관이 된 이유는 혹시 좀 구구절절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집안이 좀 안 좋았는데 형이 이제 가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형도 남자답고 운동도 잘하고 뭐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데 가고 싶어 했는데 집안을 평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군 대체복무를 방위산업체라고 대체복무 대체복무를 했고 그 와중에 저도 이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군대를 가고 군대 가면 동시에 이제 소방관을 제가 준비했어요. 집안 환경이 또 조금 이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형님도 그렇고 내가 좀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찾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특전사 출신이십니까? 네, 특전사였습니다.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직장 동료 만나면 우리
형이 좀 저를 좀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형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형이 너 얘기 많이 했다. 항상 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방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까요? SNS나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 저희 소방관들이 이렇게 화재 진압하고 이런 자리에서 컵라면을 먹는다면 이렇게 나와요. 좀 예. 이게 거기 항상 나와요. 긴 시간 동안 화재 진압을 하시고 고단하시고 힘든데 이제 그 시간을 내서 이제 컵라면을 네. 드시는 모습이 예. 근데 고생하시고 난 왜 이후에 자꾸 나오는지 저는 싫어요. 왜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예산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고 장비도 있고 그 복지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불쌍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셨으면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잘해요. 저희도 잘하고 불쌍하지도 않고 약간 뭐 얘기하면 물론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너무 고단하고 고되고 힘든 일을 하시는 건 맞으나 알아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안 되지 않으니까 불쌍하다 내지는 안 됐다 가볍게 여기는 거는 조금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공통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예, 제가 사무실 갈 때 당직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밤에 근무를 하는데 와이프가 그때 여자친구였죠. 놀러 왔고 항상 뜨거웠는데 그날은 그냥 보내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으슥한 데 가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뜨거웠어요. 뽀뽀하셨구나. 다른 거 난리 났어. 이런 얘기는 저기 이용진 씨가 에로 부부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전문적으로. 지금 다른 프로 지금 또 소개하지 그래? 마시고. 네네네. 예. 지금도 설레이십니까? 그만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저 진짜 산불 저 진화하시느라 우리 저 팀장뿐만 아니고 진짜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진짜 아유. 불을 끄는 일은 이제 소방관 분들만 하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사실 소방대원분들과 공중진화대의 또 차이점 이게 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모르세요? 네. 소방관 분들은 일반 화재나 건물 화재 위주로 산불 진화를 하시고요. 산불이 발생해서 현장 오셔도 민가 위주로 이렇게 다 내려오는 산불을 진화해 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 현장으로 헬기를 타고 레페를 투입해가지고 화두라고죠. 불머리 쪽에 내려가지고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돼가지고 산불 진화하면서 거꾸로 내려오는 역할을 많이 하죠. 옷도 이제 소방관 분들하고 옷이 또 다른. 네, 약간 다르죠. 왜냐면은 소방관 분들은 그 현장까지 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옷이 약간 또 방어복 두꺼운 옷이고 저희들은 넓은 지역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방염제재 이런 옷을 입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저 사실 이번에 발생한 산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저 특히 그 공중진화대원 분들의 노고가 또 굉장히 좀 컸다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예,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이번 그쪽 산불 난 지역이 워낙 산세가 험하고 지형이 가파르다 보니까는 소방 차량 이런 게 접근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국에 있는 저희 공중진화대가 그쪽에 총 출동했던 그런 산불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저 팀장님이 현장에 한 며칠간 계셨습니까? 그날 3월 4일에 산불이 발생했거든요. 그날 투입해서 3월 13일 월요일 날 9시에 주불 진화 완료했을 때까지 근 10일 동안 거기에 나가 있었어요. 10일. 역대 최장 시간 동안 이게 일어났던 산불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불 원인은 좀 정확히 나왔습니까? 지금 뭐 담뱃불 실화로 뭐 추정만 하고 있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어요. 또 그다음에 뭐 페트병이 보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볼록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어요. 지금. 지금 아직도 그게 좀 조사 중에 있군요. 네네네. 산불이 이제 울진에서 시작해서 삼척까지. 네. 이게 순식간에 번졌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까? 올해 보면은 지금 경상도 쪽, 남해 지역이 남쪽 지방이 50년 만에 최대 가뭄이었다 이렇게 막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지형이 가파르고 산세가 험하고 또 그쪽 지역이 지금 뭐 소나무 군락지가 많아요. 소나무는
안에 그 송진이 있어가지고 휘발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불이 나면은 커지고 화력이 세고 연기도 굉장히 맵고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또 많이. 그런 이런 뭐 세 가지 네 박자 정도가 이게 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대형 산불로 이제 확산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이 화재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산에서 불이 나면 잔불정리,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속에서 또 다시 타오른다고. 맞습니다. 불이요. 맞습니다. 예. 산불 진화는 일반 진화처럼 완전 진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이 숨어 있다가 3일, 5일, 7일 뒤에도 다시 재발화되거든요. 7일 뒤에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꺼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 꺼졌단 말이에요. 밑에 땅 속에 불이 열기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깊숙한 불씨 하나가 계속해서 그 살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야. 팀장님께서 처음 화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근무 중이셨다고 그래요? 예. 산불 상황관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산불이 발생하면 이제 알람이 딱딱 울리거든요. 띵동 띵동 울리면은 아 산불 났나 보다 이제 그걸 체크해 보고 이제 기상이나 이런 거 대충 파악해봐서 이게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근데 그날도 뭐 울진 산불 지역 이게 알람이 울려가지고 아 이쪽 지역 위험한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본부에서 이제 울진에 산불 투입하세요 해가 출동을 했죠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헬기 타고 바로. 그때 그날 당일 또 공교롭게 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먼저 초동 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영월하고 저희 울진에 먼저 투입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기로는 못 가고 지상으로 이제 이동했는데요. 가면서도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헬기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딱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서 보는데 벌써 산불 바라지에서 국도를 뛰어넘었어요. 벌써 불이 연기가 땅바닥으로 길 정도로 이렇게 막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요.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우리 마음속으로 좀 준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까지 이동을 한 거죠. 일단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연기 같은 거, 열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인력 조건이 어려웠고요. 시화학부도 안 된 상태였어요. 이게 또 뭐 연기가 또 자욱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계곡과 계곡 사이에 쫙 깔아 가려져 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겠는데요. 예, 그래서 조종사분들도 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이제 헬기에서 레펠 타고 한 몇 미터 정도 내려가신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훈련할 때는 고도 한 25m에서 30m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쪽 지역은 뭐 소나무가 워낙 키가 커서 울청에서 예, 뭐 보통 한 40m 이상에서 레펠을 했던 것 같아요. 와, 40m 이상에서. 네. 그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나무 걸리면 치우고 빼고 이제 막 움직이면 내려가다 보면 이번에는 한 20초 이상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무서우세요? 무섭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계속 직업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무섭다고 그런 건 생각 안 듭니다. 그야말로 이게 이제 불길 속으로, 그러니까 화염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내려가서 어떻게 이제 불을 끄시는 겁니까? 불을 끌 때는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물이 있으면 뭐 기계화 장비나 등진 펌프에서 물로 인한 직접 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낙엽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연료를 쭉 제거해가지고 밭두렁 같은 걸 파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렇게 쭉 골을 파는군요. 예. 그 이제 저지선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만들어 놓고 알아서 전소가 되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 괭이를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진짜 힘드시겠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게 엄청난 체력을 요구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제 헬기에서 이제 물을 길러와 이렇게 끄는 그거 이제 같이 또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산불 끄면서 이제 또 어려운 지역에 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헬기를 무전 교신을 바로 요청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삼세가 좀 험하고 힘든데 물 한번 뿌려주십시오 하면 이제 헬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밀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좌측으로 5m 이격에서 뿌려주십시오 하면 고고 투하 하면 이제 물 딱 뿌려주고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대형 헬기가 한 3,000리터 정도 물을 3,000리터? 예. 그럼 대원분들은 그거 어떻게 물을 다 맞으셔야 됩니까? 어떻게?
물을 딱 투하하면은 저희는 잠깐 나무 뒤에 숨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잠깐 이격해 있다가 이제 다시 진화 작업을 하고 하는데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그걸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물을 맞아버리면 정말 굴르거나 넘어질 수 있는 그 정도구나. 그렇죠. 네, 그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번 울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날씨가 영상의 날씨여가지고 거기 물을 맞아도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 없었는데 그 앞전에 뭐 문경대 합천 이런 산불 같은 경우는 영하의 날씨였거든요. 그럼 이제 헬기가 물을 퍼오다 보면은 그 헬기 앞에 그 도어 쪽에 계속 물이 얼어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진동에 의해서 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물이 얼음 덩어리가요. 그럼 그거 맞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영하의 날씨에 하다 보면은 이게 물을 뿌리는 순간 이 물이 다 바닥에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화 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다 보면 이제 미끄럼이나 이런 거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나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현장에서 위험한 순간도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매번 다 위험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이제 뭐 한 25년 동안 산불 꼬면서 이제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뭐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열기 때문에 돌이 굴러떨어질 수 있고 그럼 그 돌에 낙석에 맞아가지고 뭐 타박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 있는데 뭐 산불에 갇혀서 뭐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훈장이려니 생각하고 이제 이게 다른 것보다 저희들은 진짜 뭐 느껴볼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열기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그냥 해주시면요. 한 1m 떨어져서 앞에 있다가 열기가 있다가 하면 한 보통 한 800도 정도? 800도 되고 이런 나무 타는 걸 연료라고 하거든요. 연료가 정말 좋으면 중심부에는 한 1200도 정도 이상 나갑니다, 이게. 그 한철이 지나고 나면 약간 얼굴에 화상이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동안 또 강릉에서의 또 방화로 요게 또 산불이 났잖아요. 네. 오늘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야간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식을 이제 뉴스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고 황당하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밤낮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이게 불길이 안 잡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좀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 좋을 텐데. 네, 간절했습니다. 경북 울진군에서는 9일째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서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정도까지 아마 진화율이 80%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산불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철수 보다고 그냥 한 밤 11시까지 산불 진화하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쪽 대처본부에 왔는데 한 7시쯤 되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기다리니까 8시, 9시 되니까 빗줄기가 좀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비 오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나이도 먹고 머리도 빠졌잖아요. 탈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를 웬만하면 잘 안 맞으려고 하거든요. 이왕이면 피하면 좋죠. 네, 피하는데. 근데 그날따라서는 그냥 오는 비 그대로 봐봤고 일단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대책본에 사람이 많았어요. 거기 대부분 분들이 다 그 비를 그렇게 몸으로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그랬겠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간절했던 거죠. 기다리던 비였으니까. 진짜. 네, 기다리던 비였으니까요. 진짜. 이게 25년간 근무하시면서 처음 경험한 일이 있으셨다고요? 이번 울진 산불은 좀 지역 주민들이 워낙 저희들에 대해서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고마웠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야간 산불 지나가고 이제 아침에 내려와서 잠깐 이제 잠을 자고 점심 식사를 어디서 할까 해가지고 그 죽변항 옆에가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뭐 먹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자판에서 생선을 파시는 할머니께서 저희를 남루한 차림을 보셨나 어쩐나 뭐 덥수룩하니까 수염도요. 저를 보시더니
대게를 이만큼 쏴주시면서 가서 이거 쪄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 쪄먹을 것도 없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저기 가면 저기 하면 대게 쪄주니까 저기 가라고 그래서 또 그 옆에 또 사장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희를 딱 보더니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그냥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고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우 내가 이러도 되나? 막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사장님이 워낙 완고하셔가지고 그 아침에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먹고 왔어요. 진짜 참 이렇게 주변에 따뜻한 분들이 계셔서. 네, 이번에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참 진짜 이렇게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줬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3일 날 오전에 이제 주불진화 완료가 되고 이제 복귀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제 가서 인사를 하려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저희 팀원들이 다 갔어요. 그때는 또 인사를 하는데 또 우리 또 사장님이 또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가서 밥 먹고 가라. 어? 고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야 사장님 턱이 크시네요. 와 진짜. 예? 아 사장님 진짜 돈 많이 버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예, 사장님 같은 분이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죽배랑 저 돼지 땡땡 사장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나중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 사장님 이것도 돈줄 내신다고 주변 분들이 지금. 이거. 근데 이런 분들 가게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죠. 진짜.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울진은 처음에 첫날 갔을 때 원전 쪽에서 이제 우선 1차 투입한 다음에 원전 인근에 그 민가가 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워낙 뭐 소방차나 이런 게 여러 개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선 일단은 저기 민가부터 방해주고 가자. 안 되겠다. 왜냐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고 한데 그래가지고 민가 도착했을 때는 민가 앞에 창고나 여기 막 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손댈 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한 12명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막 폐자재 같은 거 빼내고 불 붙은 거 막 끄면서 막 했는데 그 민가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되게 고마워했어요. 묵묵히 알아만 주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격려해 주시고 막 고맙다 인사해 주는 이런 모습 보면서 자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네. 사실 그야말로 불 속으로 몸을 진짜 내 던지시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그 베테랑 우리 팀장님도 익숙해지지 않는 순간이 좀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뭐 예전의 얘기인데요. 뭐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보면 대부분 헬기를 타고 산속에서 일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이제 가을에 한 대둔산까지 이제 가기로 해가지고 쭉 가는데 기장님께서 계기가 뭐 헬기 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기지로 복귀해야겠다 해가지고 복귀하는 중에 아마 기장님 판단하에 막 복귀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상착륙 이제 쫙 한 거죠 이제 헬기를.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헬기가 뭐 뒤에 꼬리 날개 부러지고 뭐 날개가 축 쳐져가지고 바나나 껍질 좀 터져서 이렇게 쳐져가지고 계속 회전하고 연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탈출하고 싶은데 계속 돌아가니까 이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요. 이제 위에 날개가 다 멈추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탈출해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좀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살았나 보다 이제. 이거 거의 그냥 이 하늘에서 진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진짜 살아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천운이었다 그래요. 천운이었다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일을 계속 하시는 좀 이유가 있다면요. 우선 산불 전문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도 있고 또 불만 보면 또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불나방 기질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천직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 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치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아주 그냥 몸이 다들 이렇게 체격이 좋으세요.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 5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소방교면은 소방사 바로 다음. 소방교. 다음이죠. 소방교. 그다음에 소방장. 네. 잘하시네요. 저희 오늘 하루 종일 그거를. 그다음에 소방위. 구조대원이 또 하는 일을 지금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현장 활동을 하는 대원들은 흔히 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그 울산 아파트 화재. 예. 거기 현장을 비유를 하자면은 현장에서 이제 관창을 들고 직접 이제 불을 끄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진압대원. 진압대원. 그리고 이제 부상자가 발생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구급대원이라고. 구급대원. 네, 구급대원이라고 하시고 그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옥상으로 이동시켰거나 아니면은 지상으로 대피시켜 주셨던 분들이 구조대원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사고 현장이나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추락사고, 그리고 이제 순환사고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구조해드리는 인명구조를 전담하고 있는 하는 게 이제 구조 네, 구조대원. 대원이시군요. 네. 예. 작년에 강원 그 동해안 산불이 나는 걸 좀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네네네. 예. 그게 작년 봄이죠? 네, 작년 봄이었습니다. 정확히 날짜로는 4월 4일이었고요. 네. 미시령 터널 인근에 있는 주유소 건너편에서 전신주 개폐기에서 일단 스파크가 튀어서 그때 당시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스파크가 부시가 돼서 이제 그게 또 이 네. 건조한 시기에 네. 참 정말. 그때 예. 당시에 동해안 지방에 건조 경보 및 이제 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이어서 더 산불이 더 빠르고 넓은 지역으로 번지게 됐던 거죠. 이게 당시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산불로는 역대 한 3번째 규모로 여의도의 면적 한 6배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처음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근무 중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주간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한 상황이었어요. 밥 먹으려고 밥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제 그때 그 서에서 이제 비상 소식 빨리 복귀하라고 해서 바로 이제 소방서로 이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속초 톨게이트까지 가는 길마저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때 차가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가는 길 내내 도로 옆쪽으로는 그냥 다 타고 있었어요. 다 여기저기 다 불꽃이 다 보이더라고요. 방어복이 되게 두툼하거든요. 그게 불에도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요. 전신으로. 속초 톨게이트 근처 마지막에 가게 되는 터널이 있어요. 네. 청대 터널인데 청대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온통 시뻘건 그런 이제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지옥이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도 이게 어찌됐든 소방 호수를 잡고 네네. 이게 이제 진화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일단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진화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의미가 없고. 네, 의미가 없고 방어라는 개념이에요. 필사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불이 옮겨붙지 않게 시설물 쪽으로 어찌됐든 방어한다. 네,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네네네. 방어하는. 야, 이게 말 그대로 사투네요, 사투. 네. 불과해. 네. 당시 투입됐던 대원들 모두가 방어하기에 정말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소방서 주변에 그 찬빛 영농가스라는 그 가스 기지가 있었고 맞은편에 바로 LPG 충전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이 거기까지 번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서 주변 방어를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이 불이라는 게 무슨 뭐 밤이라고 조금 있다가 낮에 뭐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을 새고 꼴딱 새신 거죠? 네. 거의 뭐 현장에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다음 날까지 불을 껐었던 날. 와. 아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전국에서 강원도로 몰려드는 네네. 이제 소방차 행렬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보도가 되고 좀 했었지만 이제 좀 그걸 보면서 많이 뭉클했어요. 네. 예.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대응 3단계라고 하는데 대응 3단계가 됐으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지원이 올 거다라는 이제 소식만 무전으로 접보했던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 고속도로 이런 행렬들을 뉴스에서 저도 접하게 됐는데 정말 든든했어요. 아, 빨리 끌 수 있겠구나. 진압할 수 있겠구나.
저도 모르게 되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멀리 저기 전국에서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점점 소방차들이 속초시에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진화가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에 이게 좀 뭐 마음가짐이 또 여러 가지가 또 드는 생각도 있고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졌던 제 마음가짐에는 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을 더 많이 구하고 싶은 그런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입고 있는 이곳의 무게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내가 과연 소방공무원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그 마음이 생기고 점점 더 커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와, 진짜 정신없이 관상을 붙잡고 불을 끄고 내가 어떻게 불을 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현장에 가면은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저기 안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마치 제가 슈퍼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꿈이 소방관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꿈은 소방관은 아니었어요. 뭐셨어요? 원래는 이제 정보기관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보기관이요? 네. 뭐 예를 들면 국정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 왜 국정원에서 근무를 좀 하고 싶으셨는지.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에 그 켈로 부대에 그 3개 대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대장이셨거든요. 할아버님께서요? 그 켈로 부대라는 게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그 정보 부대 같은 건가요? 네, 약간 그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네, 알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그 8미도 등대 탈환 작전이라고 있어요. 네. 그 8미도 등대 탈환 작전을 켈로 부대에서. 이야. 근데 그 부대 한 부대 대장님이셨다는 얘기죠. 한 대대에. 그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정보기관 쪽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선택을 하셨네요. 본인은 희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관으로 좀 진로를 바꾸신 계기가 있어요? 정보기관 쪽을 준비를 하다가 몇 번의 고배를 마셨었는데 마시고. 저희 누나가 그때 당시에 소방관으로서 이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도 괜찮다. 한번 준비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권유를 해서 준비를 그러면 누나도 지금 소방관으로? 네, 저희 누나도 소방관이에요. 그래요? 어디서? 같은 소방서에 있습니다. 진짜요? 누나도 있어요? 네. 누나도 소방관이고 매형도 소방관이에요. 매형의 이모부께서도 또 소방관이세요? 소방관이시고. 야, 아니 거의 지금 소방 패밀리시네요, 진짜. 지금 혹시 어느 결혼하셨나요? 네, 지금 결혼. 결혼하셨어요?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1년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신혼이시네요. 네네. 오셨네요, 저 뒤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오셨구나. 댁에 계신 가족분들은 이렇게 출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좀 궁금해서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오늘도 잘 갔다가 잘 퇴근했으면 좋겠다. 그저 무사히 그냥. 그죠.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지만 또 가족들이 너무 조바심 내면 또 무게감으로 또 다가올까 봐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색을 혹시 이렇게 같이 하면 더 부담을 가질까 봐 일부러 좀 안 하시는 거네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또 제 입장은 또 이런
또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하면은 또 가져오기도 얘기를 하면 쓸까봐. 신경 쓰이고 아유, 걱정하고 참. 신경 쓰일까봐. 서로가 서로를 또 진짜 위하는 마음에. 아 이게 진짜 좀 그럴 것 같아요. 언제 출동벨이 올 쯤에서 늘 좀 긴장 속에 좀 사시는 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쉬고 있을 때도 나갈 수도 있고. 나 뜨거운 거. 아, 왜냐면 형님 이거 빼가 연 잡고. 또다시 출동이다. 출발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웃고 있다가도 윙 하면 어떻게 움직이세요? 와, 진짜. 이게 속도가 이렇게. 대박이다. 네, 바로 달려가야죠.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나도 좀 위험했던 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C8 C8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뭐 저희가 잘못했나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걸 인터뷰를 하루 종일해 이거. 이거 못 해먹겠네 이거. 2018년도에 제가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저 안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급한 마음에 이제 펜스를 넘어가다가 이제 추락해서 인대가 지금 많이 다쳤었던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2달 가량 정도 재활 치료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펜스 높이가 얼마 정도 됐길래? 높이가 한 3, 4m 정도? 그때 당시에 메고 있었던 이제 장비 무게까지 더해져서 아우. 이제 그 충격으로. 이게 현장이다 제가- 보니까 좀. 네, 이게 네. 그때 또 어두운 밤이었고. 그러니까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확실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넘어가지 않았던 게 아마 그게 아마 조금 내가 생각하는 소방관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쓸쓸한 슈퍼맨. 네, 쓸쓸한 슈퍼맨. 네. 현장에서는 뭐 모든 분들이 슈퍼맨이 되시지만 어떤 현장이든 간에 돌아가신 분들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동료의 죽음도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거 보면은 쓸쓸한 슈퍼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늘상 이게 그 구조 현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슈퍼맨이 돼서 나도 모르는 내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진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혼자 계시는 댁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좀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내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입니까? 저는 처음 소방 들어와서 제가 처음 관창을 잡고 불을 껐었던 그 현장. 네, 그 현장이 아마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아내분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예요?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 그렇죠. 탄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빠지면 안 돼. 왜냐면 이제 직업적인 것과 내 인생을 봐서 그쵸.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거니까. 네. 혹시 현장에서의 나의 유일한 무기는? 아마 같이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동료들이 다 채워주기 때문에 가득한 무기가 직업은 다르지만 저도 참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동료죠. 많이 의지하고 계시는. 우리 조셉도 그렇고 우리 제작진도 그렇고 우리 동료들이 있기에 정말 이게 내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진짜. 돼요. 네. 정말. 네, 어떤 상황이든.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신이 없다고 느꼈던 적이? 2018년 3월 경에 이제 아산으로 교육 실습을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3명이 순직을 하셨었어요. 무신론자지만 신께 빌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다 순직하셨죠. 이제 신이 존재했다면 글쎄요 그분들 살려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신이 있다고 존재하는 건 심정제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저희 출동대를 보내고 출동대가 가서 CPR을 할 때 이분 ROSC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놔요. 이렇게. 됐다. 다행이다. 그때 가장 신이 있다고 느꼈었죠. 정말 다타고 없는 그런
건물 집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오셨을까 그런 현장 보면 아 그래도 신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이 2명이 라면 끓여 먹으려 하다가 집에 불이 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2명 중 1명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 진짜 신은 없구나. 신이 있다라고 느꼈었던 적은 대형 재난 현장 속에서도 생존자분이 계십니다. 계시는 것을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신은 존재하시는구나. 근데 또 반대로 현장 활동 중에 순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아, 신은 없나 보다 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래 소방서 수환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소방관이 되고 싶은 소방사 베테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소방사십니까? 예, 소방사 계급입니다. 아, 그렇군요. 소방관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8개월 그러세요? 차? 8개월. 8개월, 야, 1년도 안 되셨구나.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8개월 정도 지금 저렇게 해보시니까. 아직까지 막 정신이 없고요. 네. 많이 배워야겠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름만 베테랑이구나. 그래서 제작진이 처음에 이제 베테랑 소방관님을 섭외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대신 받으셨던 분이 아 그분은 베테랑이 아니라 안 베테랑이고 예, 베테랑은 납니다. 예 얘기를 하셨던데 그때는 저희 팀장님이 전화를 받으셨고 예. 팀에서 막내인데 이렇게 베테랑이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네. 뭐 굉장히 에피소드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무를 할 때는 이제 뭐 주임님들이나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태양아, 네 이름처럼 잘해야지. 뭐 네 이름이 베테랑인데 네 베테랑처럼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죠. 사실 이건 뭐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태랑아, 네가 베테랑 아이가? 막 이름밖에 이 말을 이렇게 하노 이거? 베테랑 이거 뭐고 이거? 이름은 베테랑이가. 그래. 그래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베테랑 맞나 그런 소리 제일 많이 하죠. 조금 실수하면 뭐 이 베테랑 되겠나 맨날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니까 아마 자기도 이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구급차 같이 탔는데 그날따라 출동도 많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베테랑 반장님이 베테랑답게 잘 해주셔가지고 환자분도 되게 안전하게 가셨고 그래도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인드랑 행동 같은 거는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름을 그러면 어느 분이 이렇게 지어주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이 이름을요? 네, 베테랑이라는 이름을 이제 아버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도 소방관이세요? 예, 베테랑 아빠 25년차 베테랑 소방관 배몽기입니다. 아, 실제 베테랑이신?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배몽기입니다. 몽기. 배몽기. 예, 제 이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배몽기. 근데 베테랑이라는 이름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이제 놀리거든요. 이름이 몽기니까 몽키다, 뭐 망치다, 뭐 몽키 스패너다 이런 걸 네네. 놀리더라고요. 그리고 좀 독특해가지고 제가 애를 낳을 때는 저처럼 놀림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멋진 이름을 지어보자. 그래서 이제 클테에 화랑도 활자에 랑자 사나이 랑자지 않습니까? 예. 예, 남자답게 크는 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베테랑. 이름은 진짜 멋있어요, 베테랑. 예. 베테랑 소방관님도 신입 교육을 아버님께 받았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부산 소방학교에서 그 구조 전임 교수로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작년에 10월 19일 날 학교에 입교를 해서 이제 아버지께 교육을 받았어요. 예. 어땠습니까 그때 좀? 그걸 가서 딱 보니까 집에서 계시는 분이랑 다르기도 하고. 뭐가 달랐어요? 뭐 항상 뭐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 안마기에 항상 이렇게 계시고 하셨는데 저기서 탁 선글라스 끼고 뒷짐 탁 치고 이렇게. 그렇죠. 댁에서는 늘 안마 의자 이거 하고 하셨는데
이거 했는데 반대로 좀 어떻습니까? 이게 아드님께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와 있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예, 저도 좀 색달랐죠. 항상 애기였던 애가 이제 소방관이 돼서 저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게 좀 색달랐죠. 근데 우리 제 밑에 이제 교관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아들님 있다고 봐주지 마라. 더 돌려라. 더 PT라든지 체력 단련을 할 적에 더 많이 해라. 그래갖고 말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안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세게 해갖고 저 태랑이 다리 찐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말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똑같이 하면 되지. 더 빡세게 굴릴 필요는 없었는데. 이름이 베테랑이라고 하게 되면 좀 이것 때문에 겪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아.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거 유세 활동을 하잖아요. 보통 와, 이거 딱이네. 또 그때가 공교롭게도 영화 베테랑 있잖아요. 예, 딱 떨어졌구나. 어이가 없네. 예. 어이가 딱 천만 관객 찍고 이제 한창 난리 났을 때 친구들이 이제 플랜카드 들면서 이제 막 천만 관객 그걸 해준 거예요. 내가 천만 관객 한 것도 아닌데. 우리 회장 베테랑. 아빠를 보면서 꿈꾼 건가요? 이 소방관을? 네, 저는 소방관이 딱 되겠다고 생각을 한 계기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한 3학년쯤 됐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최고 영웅 소방관 상을 받으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공로는 한 2004년부터 바닷가에서 수상구조대를 하시면서 그 180여 명 이제 익수자들을 구조하셔가지고 그 공로로 이제 받으셨는데 그때 그 장면이 너무 이게 각인이 돼 있어서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멋있는 소방관이 돼야겠다. 그렇게 이게 참 되게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멋지기는 힘들 낀데. 이렇게 멋지기도 힘들 낀데. 노력 많이 해야 될 낀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한편으로 존경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도 이제 아버지 쪽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언젠가는 아버지를 이제 넘어서서 더 큰 목표를 이루고 싶구나 살짝 그런 생각이 되게 크게 들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어릴 때 어머니랑 이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뭐 불이 크게 난다거나 건물이 뭐 무너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빠가 저기 현장에 있지는 않을까 가서 뭐 다치진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 현장이 끝나고 나서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다 별일 아니었다 괜찮았다 뭐 다친 데 없다 괜찮다. 아버지는 그게 참 멋있어요. 어디 출동을 나갔다 오셔도 절대 어머니를 걱정을 잘 안 시키시거든요. 현장 이야기를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었겠다. 분명히 좀 큰 문제가 있었겠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구나. 제가 여러 수많은 화재 현장, 구조 현장 막 솔직히 위험한 거 막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태랑이가 한다니까 걱정은 솔직히 뭐 안 된다면 그것도 아빠로서 또 그건 거짓말이죠. 걱정되죠. 막 TV 보면 화재가 되게 그치고 이런 거 나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태랑이 저기 갔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도 똑같은 심정이겠죠. 태랑이가 저를 보는 거나 제가 태랑이를 보는 거나 서로 뭐 같은 심정이겠죠. 애기 아빠는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 조심히 잘 갔다 오라고 항상 조심하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태랑이까지 있다 보니까 태랑아 항상 안전, 오늘도 안전 이 말을 덧붙이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하려고 준비했던 건 아닌데 아들 첫 출근하는 날 그 보냈는데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습관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잘 갔다 와. 더 조심하고 오늘도 수고. 안전. 살면서 우리 태랑 씨가 내 이름이 불렸던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하면 이제 제 소방학교 교육을 받고 이제 마지막 졸업식이었죠. 한 명 한 명 발령을 받는 소방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딱 말해주는데 그때 이제 동래 소방서 베테랑 딱 이렇게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이제 꿈을 이뤄서 이제 진짜로 소방관이 되는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또 동래 소방서가 아버지가 처음 근무하셨던 소방서거든요. 근데 진짜 아버지를 정말 참 존경하고 진짜 그러시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저는 진짜
살면서 저희 아버지 제일 멋있다 생각합니다. 와, 진짜 정말 멋있다 생각합니다. 멋있네. 베테랑 아이가. 베테랑 멋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래, 고맙다. 저는 공부를 할 때 되게 해이해지거나 슬럼프가 오게 되면은 항상 딱 하나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합격을 하고 아버지랑 정복을 입고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딱 찍고 싶었거든요. 같은 정복을 딱 입고. 근데 그거를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와서 당일에 바로 갔거든요. 아버지 모시고 사진관 가가지고 아버지 사진 한 장 찍자고. 약간 미소 지으세요. 찍습니다. 너들. 아 진짜 목표를 이뤘다 이 생각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농사를 지었다면 말 이제 이렇게 가을거지를 한 기분, 예, 진짜 뭐 만석군이 된 기분, 뭐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저랑 그 어디야 사진관에 가고 둘이서 이렇게 딱 앉아라 이렇게 하고 그 집사람도 또 못하게 지켜보고 있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게. 예, 진짜 가슴도 좀 뭉클한 그런 것도 있고.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아유 갑자기 좀 뭉클하네요. 저랑 아버지 정복 입고서 사진 찍는 걸 보고 제 동생이 또 소방을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아빠를 보고 했는데 동생은 저랑 아빠 있는 걸 보고 했다니까 누군가의 살짝 목표가 된 느낌이잖아요. 또 빨리 돼가지고 또 아버지랑 셋이서 사진 한번 찍고 싶습니다. 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충남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의 조진영 소방장님이십니다. (119입니다) 의식이랑 호흡은 있으세요? 29 1번 주택인가요? 이성재 선생님 어디로 오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래요. 응급처치 안내 받으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한명에서 구급출동 서천은 신송리 여자분 어지러운 호소 환자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장님이세요? 네 소방장. 이게 소방장님은 그 꽤 높으신 어떻게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 제일 밑에는 소방사, 소방교, 그다음 소방장. 야 그러면 가운데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가운데 정도예요? 네네, 가운데. 그러면 제일 높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그다음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정. 네, 높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억도 잘 안 나셨나 봐요. 많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제일 높으신 분들은 네, 소방청장님. 소방청장님. 네,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상황실에 근무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네. 2009년도에 24살에 이제 저 발령을 받아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꽤 오래되셨네요. 네, 조금 일찍 된 편이죠. 아니 그 좀 공무원분들을 만나면 저희가 꼭 여쭤보거든요. 이렇게 좀 그 수당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데, 예, 우리 저 소방장님도 수당이 좀 있습니까? 종합상황실은 따로 뭐 정보기술수당이라고 해서 3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정보기술수당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신고자분한테 정보를 받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지령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신고자분한테 뭐 욕 듣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이제 뭐 치맥으로 푸는 정도? 아, 그 정도. 아, 그 정도구나. 아, 치맥으로 푸는. 아, 그렇게 해서 3만 원 정도. 종합상황실이라는 곳이 이제 119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전화를 이제 받는 곳이죠. 네, 그렇죠. 평균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1,800건에서 2,000건 정도.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1,800건에서 2,000건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고를 받는 곳은 뭐 어느 정도를 이렇게 받게 되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서울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가 있는데 네. 그쪽에는 하루에 6,000건 정도. 와. 종합상황실이라는 곳이 이제 어떤 일을 혹시? 일단 전화가 들어오면 뭐 인명 대피를 먼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구조 상황이 있나, 그러니까 그 차에 끼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는 구급차만 가는 게 아니고 구조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상황이 있는지. 그 소방차에 보면 재난 영상 카메라라고 소방차 앞에 이제 현장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거를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처음 현장 도착했을 때 소방차 대원분들은 불 끄느라 바쁘시니까 저희가 현장에 보고 화재 규모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상황실에서는 이제 더 사다리차, 물탱크차, 구조대차 더 차량을 편성을 해서 지령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소방차가 출동한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보면서 또 어떤 그 이 진압 차량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상황실에서 파악을 하시는군요. 선생님, 그 공장 지나자마자 그 기와시 건너져가는 거 처음 말씀이신 거예요? 사람은 확실히 없는 집이 맞고요. 사지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방차부 도착하니까 촬영 안내 좀 해주세요. 구청 열어, 구청 열어. 좀 경험감에. 빈집이 아닌 것 같다, 어째 보장쌤. 반장님, 상황대요. 우리 쪽 신고는 빈집이라고 했는데 빈집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공동이 특사대 추정했습니다. 아니 이제 위급하지 않은데 신고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죠. 네. 구급차를 약간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 아 이거 가끔 뉴스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난 전화도 요즘에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장난 전화도 많이 있죠. 누가 봐도 진짜 장난 전화처럼 불이야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기본 매뉴얼대로 네 어디에 불이 났나요? 뭐가 타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토불이야 이렇게. 진짜? 야 근데 이거는 집에 가스불을 켜고 온 것 같대요. 그래서 출동을 시켰죠. 갔는데 저희 대원이 이제 무전이 왔어요.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어요.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저희 고양이가 있을 거예요. 밥 좀 주고 가시라고. 근데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진짜 가스불 켜고 온 걸 수도 있는데 주된 목적은 거의 그 가스불 걱정보다는 그냥 고양이 밥 주셨냐고 나중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밥 주시고 가신 거 맞죠? 이러고 네, 주고 갔어요. 이러고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페널티는 없어요? 구조구급 이제 허위 신고라고 하는 거죠. 과태료 200만 원 조항이 있긴 한데요.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예를 들면 허위 신고 때문에 맞아요. 이런 저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진짜 긴급한 분들이, 환자분들이 예.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4년간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전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또 남자분이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하시는 모텔로 갔는데 201호에서 뭐 머리에서 피가 난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출동한 대원들이 여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라고 한 거예요. 모텔로 갔는데. 네, 모텔로 갔는데 그래서 그 모텔 얘기하신 곳에 전화를 한 거죠. 남자 혼자 들어간 사람은 없는데 201호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영상 통화를 시도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저씨가 막 머리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네, 일어나실 수 있냐, 나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전혀 못 움직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조금 수건에 모텔 있죠, 그런 거 있죠. 적혀 있고 메모지 그런 네. 거 있고 커튼 색깔, 방 색깔 이런 거 다 비춰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뒤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분을 찾았어요. 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텔의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렇죠. 일어나지를 못하시니까 그렇죠, 쓰러지셔가지고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이런 또 좀 전화 받는 경우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충남에 작년에 호텔에서 화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동일 신고가 한 100건 정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전화 하나 받으면 정말 상황실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죠. 여기서는 네 사람 나왔대요. 아 여기 안 나왔다는데? 이거 소화기로 껐다는데? 아직 못 껐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전화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특정 발표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사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심쿵하실 준비하시고요. 사진 공개합니다. 아이고야, 발레판이 또. 멋지죠? 모델이에요, 모델? 뭐야, 몸이?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바디라인을 자랑하는 이 남자들의 정체는요. 바로 화재 현장에 어김없이 달려 생명을 구하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입니다. 야. 365일 24시간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이 분들이요.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거침없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데요.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네. 몸짱 소방관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 우리나라도 생겼구나. 네, 너무 멋있으시죠. 네. 이 따뜻한 나눔의 시작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소방관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시작한 서울시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 근데 이 대회에 참가한 이 13명의 소방대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모델이 되어서 제작한 달력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화상 환자들을 돕자는 거였죠. 멋지네. 아무래도 뭐 처음에는 휴일을 반납해서 촬영을 하시고 안 그래도 휴일도 부족하신데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이들의 멋진 선행이 점점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판매 수익금으로 모인 돈이 무려 2억 4천만 원. 많이 모였네. 네, 이 수익금이 중증 화상 환자 55명을 돕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네. 차라리 그 수익금으로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이런 걱정, 우려의 말들이 있었대요, 시민들로부터. 그렇지만 작은 능력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전국의 수많은 소방관들이 서로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몸이 있다면 이번 특종은 누군가의 마음을 구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11월 26일 미국 조지아주 홀든의 가족들은 홀든의 7번째 생일을 맞아 반 친구들을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파티에 참석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홀든이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쉽게 다가오는 친구가 없었던 겁니다. 이 외로운 생일 파티가 시작되려던 순간 갑자기 홀든의 아버지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아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달라고 SOS를 요청한 건데요. 이 간절한 부탁에 바로 Sure, why not? 외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 웨어 카운티의 소방관들이었죠. 소방관들 천사들인가? 참 소방관님들은 대단해요. 정말 영웅이 될 네. 수밖에 없어요. 홀든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7살 홀든의 꿈이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더 기적 같은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전으로 이 홀든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뭐 응급구조대원 그리고 경찰관까지 홀든의 생일 파티에 총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벤져스급의 멤버들이 이날 하루 세상을 구하는 대신 7살 소년에게 소방대원 배지 그리고 모자까지 홀든에게 안겨줬다고 합니다. 저기 쏘고 있어요 지금. 내 꿈이니까. 해보게 해줬나 보다. 네. 아, 정말 천사들이다. 아이고, 멋지다.